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단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말을 타고 싶었을 뿐 승마입니다. 액토르 드 그리블랭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결혼 후 두 아이가 생겨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가난과 수치를 감추면서 귀족의 신분만을 지키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가족이 사는 곳에는 대부분 그런 가난한 귀족들이 모여 살았는데 어느 봄날 그는 업무 할당이 추가되어 300프랑의 특근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마리에트, 식구들이 무언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이 계획을 짜봅시다. 그래서 한참 의논을 한 후 그는 시골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 하고 액토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만은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하녀를 위해서 사륜마차를 빌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는 조마장 말 한 피를 빌려 탈 테니 그것이 내 건강에는 좋겠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들은 계획한 소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면 액토르는 큰아들을 붙잡아 자기 다리 위에 걸터앉히고 힘껏 그를 뛰어오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 일요일에 소풍 가서 아빠는 이렇게 달리게 할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의자에 걸터앉아 그것을 온방 안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아빠가 말 탄 거야. 그러면 하녀까지도 주인이 말을 타고 마차를 따라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교회로 소풍을 가는 날 액토르는 말에 올라탔는데 말은 기운이 넘쳐 보였고 그가 앉자마자 껑충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샹젤리제 거리를 통해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거리는 마차들로 붐비었고 개선문을 막 지나칠 때 갑자기 액토르의 말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탄 마차와도 멀어졌는데 액토르는 전방에 한 노파가 있음을 보고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노파는 피하지 못하고 말에 부딪혀 길에 나뒹굴렀습니다. 여보요. 헤이, 여보요. 비켜요. 그녀는 귀가 먹었는지 자기 길을 계속 평온하게 걷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말에 가슴팍에 부딪혀 3번이나 머리 위에서 곤두박질을 한 후 공중에 치마를 휘날리면서 10발짝도 더 되는 먼 곳에 나둥그러졌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멈추시오. 액토르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말갈기에 달라붙어 울부짖었다. 사람 살려요. 무서운 충격으로 그는 말의 귀 위로 총알처럼 날아가 그것을 보고 뛰어든 순경의 팔 안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녹이 띈 군중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특히 커다란 둥근 훈장을 차고 하얀 수염이 무성한 노신사 한 분은 몹시 격분한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제기랄, 이렇게 서투르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말을 몰 줄 모르면 길에 나와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냐. 그러자 4사람이 노파를 들고 나타났다. 노파는 얼굴이 노래지고 모자는 비뚤어지고 먼지를 뒤집어 써서 온통 뿌연 모습을 하고 죽은 듯이 보였다. 이 부인을 약국으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로 갑시다 하고 그 노신사가 명령했다. 경찰서에 끌려가 액토르는 조사를 받는데 다행히 노파가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65세의 가정부 시몽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는 치료비 부담 서약서를 작성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노파가 죽지 않은 것을 알자 액토르는 희망을 되찾고 치료비를 마련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는 약국으로 달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 있었다. 그 할머니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두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얼이 빠진 듯 멍청하였다. 의사 2사람이 아직도 그녀를 진찰하고 있었다. 팔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내부의 상해가 염려되었다. 액토르가 노파에게 말했다. 많이 아프세요? 오, 그래요. 어디가요? 뱃속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한 사람이 다가왔다. 선생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인을 요양소로 보내야 합니다. 내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에 6프랑으로 받아줄 겁니다. 알아봐 드릴까요?
병원 의사의 도움으로 저렴한 요양원의 노파를 모시게 된 엑토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고 그녀의 차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노파는 의사가 다가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하면 비명을 지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엑토르는 노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명한 의사를 넷이나 불렀는데 의사들은 노파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걷게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던 것이지만 노파는 의사의 부축을 받았으나 몇 발자국 가더니 의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사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갔다. 노파의 얼굴빛이 환하고 눈이 맑아졌으나 그를 보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구려. 선생,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아요. 엑토르의 뼛속으로 전율이 흘렀다. 그는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의사는 두 팔을 쳐들었다. 어쩌란 말입니까? 선생, 나도 모르겠어요. 쳐들려고 하기만 하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안락 의자의 위치만 바꾸려고 해도 찢어질 듯한 고함을 내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내게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이분이 걷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노파는 꼼짝도 않고 교활한 눈을 하고 듣고 있었다. 의사들은 고심 끝에 노파가 일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을 지었고 엑토르가 부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부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사들은 신중한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엑토르가 이 소식을 아내에게 들려주자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분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 낫겠군요. 그것이 비용이 덜 들 테니까요.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작품인 노끈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승마 모파상의 작품들은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이 더 많은데 아무리 젊을적 허세가 과하다 해도 주인공 가족이 이렇게까지 찌질하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주는 데미지가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평생 하녀 노릇만 하다 엑토르가 보낸 요양소에서 먹고 자고 수다 떨고 하는 것만 하니 시몽 부인에겐 이 같은 호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엑토르는 결국 요양원에 계속 놔둘 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며 그동안 진 빚을 은행에 갚아야 하므로 생활이 훨씬 더 곤궁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엑토르는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런 일들은 현대에도 벌어지는데 운이 없다고 하기엔 체념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강인한 마음과 슬픔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 모파상 특선은 단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말을 타고 싶었을 뿐 승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